네, 잠시 쉬었죠? 그러면 자, 여러분의 귀도 열어놓고 있죠? 어디 한번 알베르토를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알베르토입니다. 저는 2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와서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저렇게 잘 보존되고 있을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목조 건축물, 그 중에서도 목조 빌딩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적인 목조 빌딩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 목조 빌딩이 주목을 받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알베르토 학생이 인사를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도입의 방법은 뭐였죠? 뭘 들었죠? 어, 경복궁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경복궁에 간 경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봤다고요? 예, 나무로 된 건물이죠. 목조 건물. 자, 이렇게 앞으로 할 이야기를 살짝 듣는 사람에게 살짝 주는 거예요. 이게 도입에서 잘하는 학생들의 그 도입의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목조 건물이 참 예쁘고 좋았다. 그래서 세계 속에 목조 건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자, 목차에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캐나다의 최고층 목조 건물, 그다음 목조 빌딩이 주목받는 이유, 그다음 목조 건물의 전망. 그러면 자, 이걸로 말을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저는 오늘 먼저에 대해 알아보고 그다음은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둘 다 됩니다. 그 다음으로 목조 빌딩이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본 후에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으로 예, 목조 건물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떤 동사를 쓰고 있어요? 알아보다, 살펴보다, 같이 생각해보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조사하다 이런 말도 있겠네요. 자, 보통 이런 말들로 많이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받고 보통 여기 이렇게 두 개 정도 하면요. 한 1분 정도 걸려요. 1분보다 더 많으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한 40초? 50초? 이 정도로 시작하면 듣는 사람들이 가장 잘 주목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발표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되면 더 줄여야 됩니다. 30초까지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만났던 이야기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는 선생님이 이름만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숫자가 나올 거예요. 몇 층, 몇 미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발표를 듣는 사람이 숫자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아요. 숫자를 듣고 금방 알면 그 사람 외국 사람이 아니죠. 보통 발표를 듣는 사람은 눈으로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는 사람도 외국 사람이면 숫자로 말하기가 발음도 어렵고 생각도 잘 안 나요.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아나운서들도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도 숫자로 말하는 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발표할 때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한 이 정도? 한 번쯤은 본 으로 목조 빌딩이 주목을 받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옵니다. 여기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본 세계의 유명한 고층 건물들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죠. 높이가 828m에 달하고 가장 꼭대기가 163층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 무엇일까요? 네, 미국 뉴욕 하면 떠오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높이는 약 102층이고 지어졌을 때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555m에 12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가면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건물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높이는 53m이고 18층짜리 건물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건물들에 비해 높이도 낮고 평범해 보이는 이 건물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층 목조 빌딩이라는 건데요. 목조 빌딩, 다시 말해 나무로 높은 빌딩을 지었다는 겁니다. 나무가 강해 보이지도 않고 불에도 약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에 목재를 쓴다는 게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최근에 이런 목조 빌딩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조 빌딩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나무를 가공하는 새로운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나무를 더 단단하게 하는 기술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 나무 조각들을 가로, 세로로 쌓은 후에 강하게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나무가 돌처럼 단단해지고 불에도 잘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목조 빌딩이 최근 주목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 여기까지 잠깐만 멈춰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사진을 놓고 사람들에게 보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 자, 발표할 때는 뒤에 사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말하겠죠. 여기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아는 그림이 하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네, 여기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말 잘 사용할 수 있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말이 나와요. 자, 목조 빌딩, 그 다음에 목재, 이런 말은 좀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전공하는 건축학과 학생이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문법과 표현으로 한 번 더 배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쉽게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앞과 뒤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새로운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목조 빌딩이 주목받는 이유. 자, 제목이 이렇게 있고
새로운 목재 가공 기술.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자, 말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목조 빌딩이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선생님은 조금 더 쉽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조 빌딩이 왜 주목받을까요? 요즘 왜 주목받을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먼저 새로운 목재 가공 기술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써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먼저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CO2 이게 뭔지 여러분들 잘 알죠? 네, 여러분 나라에서 배웠죠? 한국말로 모르죠? 한국말에서는 이산화탄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여러분 벌써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네,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 그래서 내용이 어려울 때는 딱 맞는 그림을 잘 가지고 와야 돼요. 정말 그림 찾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계속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맞는 그림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의 출처를 꼭 이렇게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 환경 이야기를 두 번째 할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잠깐만요. 그리고 지진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목조 빌딩이 최근 주목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목재를 건축 자재로 사용하면 여러 면에서 환경에 좋다고 하는데요. 한 예로 콘크리트를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나 될 정도로 많은데 목재를 쓰면 이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 덕분에 목재가 건축 재료로 이렇게 매력이 많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좋은 점 때문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목조 고층 빌딩이 인기라고 합니다. 2016년에 영국에서도 높이 300m, 80층짜리 목조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고요. 일본에서는 2041년까지 도쿄 시내 높이 350m, 70층의 초고층 목조 빌딩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 시카고의 80층, 스웨덴 40층, 오스트리아 24층 등 여러 나라에서 고층 목조 빌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과거에 건축 자재가 목재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로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목조 건축의 시대가 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뭐니 해도 라는 이 문법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니 해도 목조 빌딩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지구 온난화를 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는 선생님이 바로 뒤에서 표현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용만 한번 보는데요. 자, 이렇게 주목을 받아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목조 빌딩이 인기를, 자, 동사, 인기를 가지다? 인기를 받다? 자, 인기를 끌다. 이거예요, 이거. 네,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2016년에 80층 목조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 일본이 70층, 미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도 나무로 높은 건물을 만들겠다고 지금 발표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목재로 집을 짓다가 최근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다 바뀌었죠. 그런데 다시 목재에 관심을 두는군요. 자, 여기 PPT 만들 때 이렇게 시간의 변화는 설명을 하는 것보다 화살표로 연결하는 게 더 눈에 잘 보이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 보고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이 정도 되나요? 받게 된 이유와 목조 건축의 전망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 건축 자재가 목재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로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목조 건축의 시대가 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재가 고층 빌딩의 건축 자재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와 목조 건축의 전망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건축 자재로서의 목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재가 주는 친환경적인 이미지 말고도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목조 건축물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 제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표현을 조금 써봤습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같은 그림을 놓으니까 좀 통일감이 있어 보이네요. 자, 클로징 메시지. 앞으로 우리가 만날 새로운 목조 건축물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놓았고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정리하지 못하면 내 생각을 말하고요. 자,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클로징 메시지를 질문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뭐뭐 이유와 전망에 대해 발표해 보았습니다. 자, 정리할 때 항상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정리하는구나. 네, 그런 뜻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요, 표현 2개 정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알 수 있죠? 네, 다시 말하다, 쉽다, 말하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들어가서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목조 빌딩. 다시 말해, 나무로 높은 빌딩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높은 빌딩을 지었다. 여기까지. 자, 목조 빌딩하고 이거 똑같네요. 네, 목조 빌딩. 나무로 높은 빌딩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표현인데, 자, 이 말이 어렵죠? 그러면 한 번 더 말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다시 말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즉, 곧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발표할 때는 즉, 곧 넣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목조 빌딩, 즉. 발음 어렵죠? 분위기도 별로예요. 다시. 목조 빌딩, 곧. 네, 즉, 곧. 짧아요. 쓰기 좋아요. 그런데 외국 학생이 받침 발음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에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글쓰기 할 때는 이거 써도 돼요. 즉, 곧.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할 때 써도 돼요. 근데 말할 때는
다시 말해, 이게 조금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조 빌딩. 다시 말해, 나무로 높은 빌딩을 지었다는 겁니다. 네. 자, 쉽게 말해. 이것도 설명할 때 쓰죠.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나무를 더 단단하게 하는 기술 중 하나인데요. 자, 기술. 아까 그 복잡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처음 보면 사람들 다 힘들죠. 그러니까 자, 쉽게 말해 이렇게 넣습니다. 나무 조각들을 가로 세로로 쌓은 후에 강하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할 때 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자, 기억해 주세요. 다른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강조할 때 쓰는 건데요. 자, 나에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일도 있고요. 공부도 있고요. 돈도 있어요. 중요하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거예요. 선생님에게 돈을 가져갈래, 아이를 데려갈래 하면 당연히 아이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외국 학생이 이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이렇게. 자, 선생님 말은 돈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뭐니 뭐니 해도 이 표현을 기억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목조 빌딩이 최근 주목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야말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의 문제에서 현재로 시간을 넘어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거 두 개가 똑같네. 그럼 뭐죠? 다시 말해 입니다. 자, 마당발은 인간관계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오, 말이 어렵다.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래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다시 말해 되고, 이게 좀 더 쉬워요? 그러면 쉽게 말해 또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름 음식으로는 삼계탕이 최고예요. 자, 여기 쓰는 말은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뭐니 해도 삼계탕이 최고예요. 사람은 마음이 좋아야 해. 예쁜 거, 똑똑한 거 좋지 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좋아야 해.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마음이 좋아야 해. 자, 여기까지 해 놓을게요. 지금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말하기를 해보고 있고요. 오늘은 또 선생님이 재미있는 내용을 소개했지요. 다음 시간에 뒤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